자, 이거 참치 5번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작년부터 된 거라고? 55기한테 물려받은 거래요. 55개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그러면 너무 더럽잖아. 이거 손소독이라도 하고 가야겠는데. 실전 모의고사 2회에 1번 2회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았던, 네, 1번도 사실 만만하지 않았죠. 1번 틀리신 분, 저는 틀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1번은. 네, 1번 치고는 생각보다 뭐지? 하면서 푸셨을 것 같아서. 자,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BC, 우리 복습 한번 또 잘 해봅시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죠? 어디야 이거? 해령. C 같은 경우는 열곡대? 네, 열곡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섭입대 하부. 그죠? 섭입대 하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A 같은 경우, 해령 같은 경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죠? 압력 감소. 열곡도 압력 감소. 이 섭입대 하부가 굉장히 좀 복잡했죠. 여러분이 이거 잘 이제 말로 자기가 잘 해내야 돼. 이 섭입대 하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섭입하니까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판이. 그죠? 여기 있는 녀석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녹죠? 물 첨가로 인한 용융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 녹던 애들이 함수광물로 인한 물 첨가로 인해서 여기서 녹을 수 있게 돼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좀 자리 바꿔서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책상 끌고 오거나.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녹던 애들이 녹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물이라는 거는 누가 주게 되는 거죠? 함수광물.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광물이 무슨 뜻이냐면은 광물,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인데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 있어요? 이 함수광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해양지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용융이라는 거는 말이 어렵지,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녹는 거는 해양지각이, 지금 그 그림 봐봐요. 이 진한 게 해양지각일 거잖아요. 들어가서 이 해양지각이 녹는 거겠다, 그쵸?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고, 녹는 건 누가 녹는 거냐면 멘틀이 녹는다. 이거 다 개념에서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녹는 거는 멘틀이 녹는 거고, 원래 못 녹던 멘틀이 해양지각에 있는 함수광물이 여기서 분출되면서 물을 뱉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물을 뿌리면서 멘틀이 녹을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멘틀이 녹습니다. 녹으니까 고체였던 멘틀이 액체가 됐으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이렇게 위로 붕 뜨겠죠. 붕 뜨다 보면은 어디에 달라붙어요? 여기서 녹아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 이 두툼한 대륙지각 있잖아요. 대륙지각에 붙는겨. 여기서 붙으니까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대륙지각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녹게 된다. 그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은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냐? 해령 같은 경우는 압력 감소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열곡 같은 경우는 압력 감소로 인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열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어디가 열점이요? C가. C 여기 크랙이 있는데? 라인이. 근데 그 해령보다 훨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C는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요. 열점이면은 뽀쪽 산만 있어야 되고, 이 위를 봐야 돼요. 위에 지형을. 열곡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해양지각에 있는 함수광물이 물을 줘서 원래 못 녹던 멘틀이 녹았어. 녹는 건 누구예요? 멘틀. 그러니까 멘틀이 녹으면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됐어요? 녹았으니까 올라가서 대륙을 녹이죠. 대륙은 무슨 암질이죠?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 상관없어요. 유문암질. 얘는 위에는 유문암질. 그래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만나서 섞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가운데 성질인 안산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본인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영상 끊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거를 본인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개념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분출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에서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B는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정리해드렸지만 유무남질 마그마 내지는 안사람질 마그마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우리 SiO2 함량 이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SiO2 함량이 커질 때 기준에 되는 숫자가 뭐죠? 52, 63. 그렇지. 여기가 염기성암, 여기가 중성암, 여기가 산성암. 현무암질 마그마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안산암은 여기. 유무남은 여기. 그러면 지금 B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무남 내지 안산암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에. 근데 A에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OE보다 작죠. 그럼 B에서 많은 거 인정? 그죠? B에서 많은 거. B가 이쪽이니까. 여기가 B, 여기가 A. 그래서 B가 더 많다. C의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인가요? 써있죠. 우리 C는 압력 감소로. 그래서 기억, 니은은 사실 맞출 수 있으셔야 되고 디귿은 제가 볼 때 뒷반들에서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들 틀릴 수 있는 문제. 디귿 선지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답은 이미 나오죠. 4번. 사실 맞출 수는 있었어야 돼. 디귿 선지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특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위로 날려주고 디귿 선지 아래다가 적어 놓으세요. 2025년 올해 수특. 올해 수특이에요. 여러분이 보셨던 그 수특. 2강 3점에 7번 문제. 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2025년 수특, 올해 수특 2강 3점에 7번. 수특으로 치면 35쪽이거든요. 35쪽.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얻어갈 수 있는 거 완벽하게 얻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자, 영상으로 보실 때 복습하실 때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해설은 이미 올라가 있고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 때문에 그래요. 디귿을 잘 풀었으면은 여기 7번의 디귿의 개념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요 문제 디귿에 그대로 쓰여요. 같은 깊이의 연약권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B가 느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과정 G1 수준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지진파의 속도가 언제 빨라지죠? 지진파의 속도가 언제 빨라져? 이건 알아야 돼. 딱 이건 알아야 돼. 지진파 속도가 빠를 때가 어디를 지나갈 때 빠를까? 온도가 낮은 지역 지나갈 때 빨라요. 이거는 알아야 돼. 적어야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거는 온도가 어떤 데를 지나가는 걸까? 높은 데를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알아야 돼. 딱 얘만 알아야 돼, 지원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얘 질문이 뭐예요? 지진파의 속도가 B에서 느리냐라는 질문은 이 두 개 합치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B에서 느리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치? B의 온도가 높냐? 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인정? 그럼 결국엔 A, B 같은 깊이에서 A, B의 온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잘 봐요. A는 압력 감소로 인한 현무암질 마감으로 만들어지는데 B는 섭입대 하부예요. 여러분이 요 그래프 본 적 있죠? 온도 그리고 깊이에 따른 용융 온도 곡선 그리죠. 자, A 같은 경우 물 첨가되지 않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A 지점의 온도예요. B 같은 경우는 섭입되니까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휘죠. 이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B 같은 경우는.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같은 깊이를 잘랐을 때 어디의 온도가 더 높죠? A 쪽 온도가 높다라는 거.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7번의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깊이를 줬죠. AC 지역에. A는 열점, 압력 감소로 인해서. C 같은 경우는 섭입대 하부.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AC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150이라는 같은 깊이에서 온도를 비교해주는 거를 용융곡선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문제 같이 보시면 훨씬 좋다. 그래서 온도는 지금 보시면 이제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죠. 어디 온도가 더 높다? A 온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B의 온도가 높냐라는 질문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지? 자, 1번은 틀릴만 해요. 지금 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이 걸린 거야? 네.
거의 10분을 썼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수능 완성에서도 또 수능 특강에서도 건드렸던 개념이 2번 등장한다. 잠깐 정리하시고 바로 2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1번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좀 풀다가 뭐지? 1번이 불친절하네 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갈게요. 6,500만 년 전. 잠깐만. 여러분 6,500만 년에 딱 보여야 돼. 이게 언제지? 신생대의 시작이요. 신생대 시작쯤 완전 극초기. 이 정도가 보여주셔야 돼. 현재의 수륙 분포.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흘렀다라는 거고 신생대 초기. 그리고 여기가 현재. 현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륙 분포가 잘 보이죠. 자, 가볼게요. 가의 기역에는 대규모 스콕 산맥이 형성되고 있느냐. 자, 가의 기역. 여기 어떤 지역이죠? 여기? 이 바다가 뭔데? 노란색. 대서양이죠. 대서양. 대서양은 언제 꽝 해서 찢어지기 시작했죠? 고말 꽝 중초에 찢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중생대 초에 찢어져가지고 지금 신생대 자료야. 신생대 자료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고말에 붙었고 중생대 초부터 찢어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신생대 초에는 여전히 찢어지고 있겠지. 그래서 현재도 찢어져서 더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산맥은 찢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은. 근데 걔가 어떻게 꼬라박는 습곡 산맥이 될 수가 있겠어? 안 되죠. 사실 저기에 있는 습곡 산맥은 누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우리가 지원 제일 처음에 그치? 칼레도니아,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는 어디 쪽에? 육계적 칼국수, 유럽 쪽에 칼레도니아. 그다음 에팔레치아는 북아메리카 쪽에 있죠.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말에 꽝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야. 고말에 꽝해서 붙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고말에 붙었던 자료가 중초에 찢어지고 있어서 만들어진 산맥이 그냥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미 만들어진 놈이 찢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유럽 쪽의 칼레도니아나 그 북아메리카 쪽 에팔레치아는 언제 만들어졌다? 고말. 이때 꽝 박으면서 판게아 시기에 만들어졌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기억이 틀렸어. 째껴. 뭐야, 벌써 니은은 맞았는데? 가보자. 그래서 니은의 분포하는 암석의 고지혈복각 크기는, 여러분 고지혈복각에 쫄지 마세요. 팔레오기, 갑자기 팔레오기라는 말이 등장해. 이거 언제예요? 카모실 대석패, 트쥐백, 팔내사 할 때 팔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생대 초기. 그러니까 무슨 자료 보면 될까? 가자료 보라는 거죠. 그죠? 이 자료보다 제사기는 신생대 말이니까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자료랑 유사하겠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팔레오기 당시에 요 니은 인도 대륙이죠. 니은 요 노란색으로 해드릴게. 요거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가에는 어디쯤에 있죠? 여기 있죠. 훨씬 더 적도 부근에 있죠. 근데 우리 자자자 집중.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은 뭘 기록합니까? 그치, 그냥 위도 아니고 생성 당시 위도. 그렇지, 많이 들었다. 좋다. 생성 당시 위도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났지. 가에서 이 녀석의 생성 당시 위도는 어디죠? 여기잖아. 위도가 커요, 작아요? 적도 보니까 작잖아. 근데 지금 여기 니은은 크죠? 그럼 뭐가 더 복각이 클까? 더 위쪽 고위도에 있는 얘가 크겠지. 그러니까 제사기에 생성된 암석에서 크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니은 맞았네. 얘는 뭐 사실은 아까도 알고 있었고요. 마지막, 남대서양이 분포한 해양지의 평균 연령은, 그럼 눈이 어디로 가야 돼? 남대서양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그죠? 가일 때 보다 묶어주고, 나일 때 맞냐? 자, 이게 해양지각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가 딱 등장해야지. 해양지각의 나이 하면은 그게 영살인 지점이 어디죠? 해령. 기억나죠? 그러면은 지금 요 중앙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엔 영살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살 애들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가에 비해서 더 많이 퍼져 나갔으니까 여기가 더 애들이 나이가 많겠죠. 그죠? 여기에 좀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라서 나이대 많다가 정답. 괜찮죠? 시간이 애초에 여기가 더 흘렀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만만하지 않은 문제들이 초반에 좀 많이 있어요. 3번도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 존재하는 어느 해역에서 나타난 건데요. 정자극기나 역자극기 중 하나래. 자, 원래 해령을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해령이 잘 안 보여. 찾아야 돼. 아래 조건이 그래서 있죠.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게 측정을 했는데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통 해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칭적이잖아요. 여기가 해령이라고 하면은 정자극기 대칭적으로 역자극기 좀 멀다고 치고 다시 정자극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는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수직 방향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발산형 경계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죠. 여기서 수직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수직이 되게 자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쟀다라는 거예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썼지만은 그냥 해령이 수직하게 걸어가면서 쟀다라는 뜻입니다. 발산형 경계에는 기준점으로 거리 100에서 400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0부터 4, 이 단위가 100이에요. 요 사이 어딘가에 지금 해령이 있어야 된다는 뜻 인정? 근데 해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이 0살 뿐만 아니라 대칭이라는 키워드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을 찾아야 돼. 어디가 좀 눈에 보이죠? 여기 완전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가운데가 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3.5 정도 지역에 딱 대칭 잘 보이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처럼 요 기준점으로부터 400 이내에 딱 들어가죠. 해령이. 그래서 해령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확장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껏 뭘 할 수 있는 거죠?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나이를 먹었느냐 또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기억은 역자극기냐? 자, 지금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색깔이 진한 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극기일까? 현재는 무조건 정자극기. 그러면 하얀색이 자연스럽게 역자극기. 그죠? 그래서 기억은 역자극기이기 때문에 역자극기 맞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뚱, 땅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수심, 그치? 깊이. 수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초음파의 속도 V라고 하고 왕복 시간 T라고 하면은 그치, 이거 2분의 1 나눠줘야 돼. 왜냐면 왕복이니까. 이거 한번 더 복습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심을 비교해 달라는 거잖아요. 어디와 어디에? 기준점 100과 200 지점. 근데 수심은 언제 깊어져요? 그치.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수심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럼 100지점과 200지점 중에 해령으로부터 거리는 뭐가 더 멀어요? 100지점이 더 멀죠? 그러니까 수심은 어디가 더 깊다? 100지점이 더 깊다. 200지점에서 깊다? 아니다. 됐죠? 그러면은 기억 맞고 일단 니은 틀렸어. 그럼 답은 이제 디귿에 따라 달렸는데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0에서 500 사이에서 최대 연령은 저거보다 많느냐?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을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먼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지. 그죠? 여기가 제일 멀잖아. 거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3.5 곱하기 100km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리는 우리가 아까 우리 여기서 시계 썼지만 거리는 3.5 곱하기 100이니까 350km죠. 근데 그때까지 속도가 어떻다고요? 확장 속도가? 10cm/년. 이거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단위가 년이에요, 년. 제가 이거 계산하는 팁 알려드렸죠. 한번 해볼게. 350 곱하기 사실 킬로미터인데 킬로미터 몇 미터예요? 1000m죠. 근데 우리가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터를 다시 또 바꿔 센티미터로. 100cm 이렇게 되지.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누기 아래는 10cm/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는 날아가지고 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0 하나 있으니까 0 하나 지워주면은 0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3, 5에다가 0 5개 붙여줘. 그리고 단위는 년. 그러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350만 년인 거죠. 제일 나이 많은 지점이. 그래서 350만 년이라서 300년보다 많다? 많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4번까지 하고서
끊어야겠네. 자, 4번. 서로 다른 퇴적 환경. 퇴적 환경하면 뭐뭐뭐가 바로 떠올라야 될까요? 그치. 육상 환경이냐, 연안 환경이냐, 해양 환경이냐. 이런 게 기본 개념이 잘 잡혀서 요 슬라이드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딱, 퇴적 환경 세 가지. 육상, 연안, 해양. 그죠? 바로바로 떠올라 주셔야 돼. 그래서 육지 쪽에 있네요. 육지 쪽에 있는데, 육지랑 바다에 인접한 곳에서 지금 비가 쌓이고 있죠. 이건 뭘까? 요 삼각형 모양 이거. 비는 삼각주라는 거. 비는 그러니까 연안 환경이고 삼각주라는 거. 그 중에서도. 지금 A 같은 경우는 명확히 바다죠. 그러니까 해양 환경이면서 지금 여기 대륙붕 보여요? 대륙붕. 대륙붕 있고 경사막 있는 거 이거 뭐야? 대륙 사면. 그 다음에 여기 아사리 깊은데 여기 A는 대륙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해양 환경의 대륙대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는 아마 잘 맞추셨을 텐데 여러분이 명확하게 찾아줬는지는 또 확인해 보셔야 돼. 자, A 같은 기억 같은 경우는 무슨 지형이죠? 그렇죠. 점이층리. 얘는 니은은 사층리. 둘 다 지금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역전됐다 안 됐다? 역전 안 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대륙대에서 쌓일 수 있는 친구는 누구? 점이층리 기억. 삼각주 연안 환경에서 쌓일 수 있는 거는 사층리.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연안 환경인가요? A는 해양이지. 아까 했죠. B에서는 니은의 퇴적 구조가 잘 보일까요? 그죠. B에서는 니은이 잘 보이고. 여기 디귿 체크. 디귿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A, B에서는 모두 화학적 퇴적함이 잘 생성될까요? 뭐 이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답은 2번 잘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 좀 정리를 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해양 환경이잖아요. 대륙대. 그죠? 여기서는 쇄설성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한마디로 입자의 크기가 막 이거 쇄설이잖아 애초에. 완전 가능. B에서는 쇄설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것도 쇄설로 볼 수 있어요. 입자들이 막 쌓여가지고 된 거니까 가능. 근데 이제 화학. A에서는 화학적 퇴적함 가능할까 여기서? 그치.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쓰는 거. A, 저 깊은 해양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쌓일 수 있냐면 석회암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이 지시하는 거는 따뜻한 바다였죠. 그래서 따뜻한 바다에서 화학적 퇴적함으로써 석회암이 쌓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B는 사실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 다 쇄설성 퇴적함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A는 화학적 퇴적함인 석회암도 좀 잘 생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첫 페이지를 완전 씹어 먹었네요. 자 갈게요. 갑니다. 네. 5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여러분이 단면 보면 항상 순서 맞추는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 B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Q일지 P일지 참 애매하죠. 근데 걔는 뭘 통해서 보면 되죠? 여기,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모원소 함량이 아니라 자원소 함량이에요. 자원소는 어떤 거예요? 생긴 거죠. 자원소는 이렇게 생기는 게 자원소고 주는 게 모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원소 함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모원소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치? 둘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모원소가 더 많이 남은 얘가 먼저일까? 아니면은 더 적은 얘가 먼저일까? 그렇죠. 얘가 더 나이가 어린 거고 그 다음 얘가 더 반감기를 지난 거니까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는 거는 여러분 반감기의 정의가 뭐예요? 100 있던 애가 그죠? 1만큼 있던 모원소가 2분의 1, 50%가 됐을 때 이때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특히 이렇게 3점짜리가 등장하면 2분의 1로 깔끔하게 주는 문제가 잘 등장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처럼 얘는 지금 1이 80이 된 거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5분의 4가 된 거죠. 80. 100짜리가 5분의 4만큼 줄었을 때 얼마 걸렸대요? 0.5억 살 걸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꼭 중요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반으로 줄 때 t로 일정한 게 반감기의 정의죠. 5분의 4 줄 때 0.5 걸렸잖아요.
앞으로 5분의 4 줄 때는 무조건 얼마씩 걸린다는 거예요? 0.5. 그러니까 80에서 또 5분의 4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64 되죠. 이때까지도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0.5 걸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반감기의 특징이에요. 반으로 줄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이 줄 때 걸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비율이 줄 때는 언제나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써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P는 지금 절대연령이 비어있는데 얘는 지금 모원수가 얼마 있대요? 60. 그러면은 5분의 4 다음에 더 가야 되죠. 그 말은 0.5억, 0.5억보다 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0.5억, 최소한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1억 살보다 어떻다는 거죠?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너무 중요해요. 기억선지 꼭 체크해 놓으시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많다가 정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에 알게 된 거는 P는 1억 살, Q는 0.1억 살보다 많고 Q는 0.5억 살이니까 순서가 P 다음 Q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은 Q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B 다음에 우리 P가 먼저 분출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사실 Q는 우리 좀 떼놓고 생각합시다. Q는 언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서 P 다음이기만 하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P 다음에? 이거 부정합이죠. 부정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쌓였죠? A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뭐? 사각 잘렸죠. 단층. 저 단층은 무슨 단층이죠? FF 프라임은? 자, 슬래시 치고 상반 어디야? 위쪽이 상반이죠. 이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간 모양이죠. 그럼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얘는 무슨 단층? 그렇지, 정단층. 사실은 우리가 저 오른쪽 위에서 했지만은 P 다음에 Q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사실은 P 분출한 다음에 벅한 다음에 Q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P 분출한 다음에 부정합 생긴 다음에 Q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까지 된 다음에 Q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단층까지 다 일어난 다음에 Q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P 다음에만 Q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랑 연결이 되죠. 부정합과 관이법칙을 이용한다고 해서 A와 Q의 상대적인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Q는 P 다음이기만 하면 되지 이게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다. 니은 단층 F 프라임은 부정합보다 전이냐? 단층은 여기, 부정합은 여기. 더 이후죠? 그러니까 단층 F 프라임은 이후다. 답은 1번. 됐죠? 디귿선지가 조금 특이했죠. 기억선지는 그냥 클래식하게 중요한 거고 항상. 6번. 6번도 틀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사실은 했던 문제입니다. 지질 단면이 이렇게 있고요. 뭐 나이가 있고요. 한데 자, 여러분 항상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봐줘야 될 숫자들이 이거지. 그죠? 왜 그럴까? 여기 앞에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니까. 그리고 얘네가 각각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A 지층은 고생대 지층, 니은 지층은 중생대, 디귿 지층은 신생대일 텐데 지금 우리가 표준화석 보시면은 방추충 고사리 이거 언제야? 고생대죠. 은행 암모나이트 중생대. 물론 은행나무 지금도 있지만 어류 메머드 신생대.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방추충은 이제부터 육성층인지 해성층인지 대답해 주세요. 방추충 해성층, 고사리 육성층, 은행나무니까 육성층, 암모나이트 대표적인 해성층, 어류 당연히 해성층, 메모드 육성층. 그러니까 저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각 층마다 다 6회가 다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 자, 평균 해수면 높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언제 높아질까? 이게 언제 높아질까? 지구의 온도가 어떨 때 높아질까? 높을 때 높이가 높아져요.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를 다 말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빙하가 일단 녹으니까 빙하가 융해되니까 빙하 녹음 또 잘 말해주셨죠? 빙하 해수의 열팽창 두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야 된다.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는 사실은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 조금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대소 비교는 여러분이 실제 자료를 좀 잘 보셔라. 결국에는 해수면 높이가 C가 퇴적될 당시 낮았냐라는 말을 바꾸면 C 시기에 온도가 낮았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온도가 낮으면 해수면 높이 낮으니까. C 시기 온도 어때요? B에 비하면? C 시기는 여기죠. B 시기는 여기죠. 그래서 C 시기가 더 낮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이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뭐죠?
중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것도 좀 체크해야 돼요. 중생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빙하기가 없어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온난했다. 이거 우리 개념에서도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중생대는 다 현재치보다 온도가 높은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이거 디귿. 대부분 동그라미에서 5번을 찾았겠지만 5번이 없죠. 답은 기본적으로 3번이 되긴 하는데 이거 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읍시다. 이런 지구 기온의 평균 변화 같은 경우는 빙하 시추 연구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지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시추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지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 기억에 1억 100km당 거의 13억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 파내는데. 그래서 시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냥 상식으로. 엄청 비쌌죠? 검색되나? 그래서 여기 있다. 네. 시추 여기 보이시죠? 인간이 땅을 파봤자 아무리 많이 파봤자 10에서 15km 정도 파는 게 끝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전공 자료긴 한데 이게 지금 5km 파는데 10밀리언 달러보다 많이 10밀리언 달러 가까이 든다. 그러니까 5km당 거의 133억이 든다는 거예요. 5km당 133억이면 킬로미터당 25억, 30억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심지어 킬로미터는 땅을 인간이 파봤자 지구 반지름 얼마예요? 6,400인데 10km에서 15km 파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시추로 파내봤자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비교적 최근 정보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답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전지구적인 평균 기온 변화의 추적은 보통 적어놓긴 하세요. 화석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막 화석 연구 다 외웠잖아요. 그 화석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각은 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퇴적물 연구. 왜냐면은 막 인천에 있는 대이작도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정원석 이런 것만 봐도 18억 살씩 된 막 편마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칸브리아 시대.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암석이나 화석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후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7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북반구에서 1월이면은 계절은 뭐? 겨울. 7월이면은 여름이죠.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커다란 친구 시베리아 고기압, 그렇죠?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등압선이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등압선이 촘촘하죠. 그러니까 여기 바람의 세기가 어떨까? 세겠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야? 겨울, 1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7월, 여름이 됩니다. 굿. 그래서 평균 풍속은 등압선이 촘촘한 나일 때 빠르고요. 나일 때 우리나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겠죠. 왜냐면은 여름이니까 무슨 계절풍? 남동 계절풍. 그래서 맞고요. 집중호우는 당연히 언제? 당연히 여름일 때 잘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얘는 맞췄어야 되는 거. 8번. 북반구 중위도 어느 지역에 전선이 등장하고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시작하라?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라.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기는 무슨 전선? 한랭전선. 여기는 온난전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일기기호가 했으니까 풍향을 읽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식의 풍향. 여기는 이런 식의 풍향. T1일 때는 무슨 풍향이 보여요? 지금 여기? 서풍. 얘 같은 경우는 동풍이죠. 항상 불어오는 쪽으로. 그럼 우리가 풍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거 풍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그럼 지금 요런 바람이 부는 지점을 보려면 사실 이렇게 봐줘야지 여기 바람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선은 무슨 전선이다? 한랭전선이다. 한랭전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그림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요 지점을 봐줘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나오는 요 바람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고 있는 전선은 뭐다? 온난전선이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온난전선, 기억은 한랭. 관측 시간은 여러분 어떤 전선 먼저 만나요? 둘 중에 온난전선 먼저 만나죠. 왜냐면은 얘가 뭐 타고 오니까? 편서풍 타고 오니까 오른쪽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먼저, 한랭전선 나중이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있는 요 녀석이 먼저, 그 다음에 얘가 나중. 그래서 관측 시간은 T2에서 T1 맞고요. 기억은 땡, 얘는 맞았고, 그 다음에 T2, 이거 좀 특이합니다. 디귿선지 체크. 잘하셨을 거라 믿긴 하는데 T2일 때, 그러니까 온난전선 부근에 있을 때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B 지역에 높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전선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에 지금 온난전선이 있죠. 그리고 A는 온난전선에 AB는 지금 온난전선의 전면에 있어요, 후면에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면에 위치하는 지점이죠. 전면의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겠죠. 여기에 맞춰서 그려드릴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걸 타고서 무슨 구름이 막 생겨요?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겠죠. A 지점은 대충 여기, B 지점은 조금 더 간 여기가 되겠죠. 구름의 모양 상상되죠?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디귿에서 최상부의 높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최상부 높이는 누가 더 높을까? B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었나 싶지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9번도 이지이지하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해 보여. 하나씩 잡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요렇게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지. 몇 시간, 얼마 단위? 3시간 단위.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됩니다. 3시간 단위고. 풍속, 최대 풍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무조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뭐 써놓으면 좋을까? 세력이 약화되고 있구나. 그게 또 다시 한번 보이는 게 강풍 반경도 줄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약화하고 있다라는 걸로 됩니다. 볼게요. 여기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라는 거죠.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6시간 지났을 때, 자, 남해안 상륙할 때가 언제냐면, 저도 이거 답지 보고 좀 명확하게 알았는데, 여기를 남해안 상륙한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요 시점을. 31일, 15시를. 이 이후에 지금 6시간 지났을 때니까 요때 말하는 거죠. 그때 정보는 최대 풍속이 28일 때인데, 28인 거는 여기에 해당하죠. 중. 그래서 태풍 강도가 약이 아니고 중에 해당하고요.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 땡땡 찍혀주고요. 그 다음에 13일, 1일 3시에 제주도는 강풍 반경에 속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재밌는데 1일 3시 자료를 보시면은 강풍 반경 봤을 때 290이죠. 이걸 어떻게 써먹지? 그치, 요게 지금 150이라는 거예요. 290이면은 요거 한 2배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사이즈. 근데 그 정도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제주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벌써 나왔고, 이거 뭐 당연하죠. 디귿 같은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지정 방향에 누구? 기억. 기억은 진행 방향 어디 있어요? 왼쪽.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방향의 풍향 변화? 반시계. 그리고 무슨 반원? 북반구에서는 안전 반원. 여기 오른쪽 있으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의 위험 반원. 됐지? 그래서 답은 좋게 됐고요. 10번도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기압차가 감소해. 무역풍이 약해져. 이거 언제야? 엘니뇨죠.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동서 방향에 뭐가 감소하죠? 수온차. 수온차가 감소해서, 그래서 기압차가 감소하고 워커순환은 약화되죠. 그래서 라니냐 아니고요. 강화 아니고요. 해수면 노차 니은. 그죠? 답은 디귿인데. 3번. 11번. 자, 사실 저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려놔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긴 해요. 물론 용존산소량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문제에서 줬어요, 사실. 근데 얘가 뭔지는 딱 봤으면 좋겠어. 얘가 표층연분인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표층연분 기본적으로 뭐에 비례하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게 큰 위도가 어디죠? 위도 30도. 그렇지. 그래서 30도 라인에 이렇게 진한 애들 막 보이는 거 보이죠? 그 와중에 그 30도에서도 어디가 좀 진하죠? 중앙부. 왜 이 중앙부가 좀 진할까? 그치, 담수입이 적으니까. 너무 잘해. 주변으로 육지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거로부터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대륙, 그 해양 중앙부가 제일 고염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네. 훌륭해. 그래서 북태평양 알대 해역에서 눈이 어디로 가야 돼? 북태평양 알대 해역이니까 여기죠? 그지? 여기서 표층 용존산수량은 한류가 흐르는 것보다 난류 흐르는 쪽이 많냐? 저건 사실 선지 안 읽어봐도 알죠? 용존산수량은 어디가 많아? 당연히 한류 쪽이 많겠죠. 실제로 난류 쪽보다 한류 쪽이 색깔이 좀 더 이렇게 좀 진합니다. 살짝 여기 진한 게 밀고 내려오는 게 보이죠? 진한 게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배경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적습니다. 기억 땡이니까 기억 선지들 날려주시고. 증빼기 강, 이거 뭐에 비례한다고? 증빼기 강 적어놓으셔야지. 증빼기 강은 그냥 염분 아니고 표층 염분. 심층 염분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층 염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딜 제외하고? 어딜 제외? 극지방 제외. 훌륭하다. 극지방은 증발량도 강수량도 너무 적어서 그게 유의미한 어떤 수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층 염분 값을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비교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디가 더 진하죠? 북대서양 쪽이 좀 더 진하죠. 예, 그래서 크다. 정답. 전공 들어가면 사실 저거 거의 외우고 있는 자료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읽어주면 됩니다. 표층에서 밀도. 자, 밀도는 언제 커지죠? 짜일 때. 온도는 낮고 염분 높을 때인데 기억 해역 읽어보시면은 기억 해역. 니은의 해역에 비해서 온도 어떨까? 그지? 왜? 저위도니까. 그리고 염분은 어떨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는 하얀색이고 얘는 그 진한색이라서 염분은 낮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 해역의 밀도는 작겠죠. 뜨겁고 싱거우니까. 그죠? 뜨겁고 싱거우니까 답은 4번. 자, 12번. 대서양의 심층수계, 바로바로 나와야지. 기억 뭐? 중, 니은, 디귿, 심, 저. 그죠? 중심저 바로 나오셔야 되고. 얘가 좀 재밌지. 지중해 유출수. 얘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육과정에 있긴 있어요. 심층순환이 전 세계에 3개만 있지 않아요? 대서양의 주된 심층순환이 3개라는 거지. 지중해,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오버워치 좀 해보셨나? 오버워치 좀 쳐봤어? 지브롤터로 떠납니다. 여기, 오빠가 또 좀 했거든. 제가 또 루시우, 아나, 제냐타 장인이었거든요. 바로 그냥 다 뚝배기 깨줄 수 있는데, 나중에 한판 하러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은, 유럽 있죠? 유럽. 여긴 알지?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하면은 여기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있죠. 그리고 요 아래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그 좁은 해협 여기가 지브롤터예요. 여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바다가 그 유명한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맞닿아 있는 요 삐삐 나와 있는 게 피렌체, 이탈리아, 로마, 여기 뭐 그리스, 아테네. 왜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했을까요? 옛날에 고대 바다가 있으니까 무역하기도 좋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 지리적인 이점이 컸던 동네인데 지금 지브롤터 해협 얘기를 왜 했냐면 지중해 얘가 뭐라고 했어요? 지중해 유출수라 돼 있죠. 유출을 보통 언제 그 말을 했어요? 빠져나갈 때 쓰잖아요. 지중해가 이 바다에 있는데 걔가 대서양으로 유출되는 해협이 바로 이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중해 유출수는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뭐라고 치면 나올까? 지중해 유출수를 치면 아마 수능특강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수특.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지중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나오면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있는 자료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누가 예쁘게 그려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서 수온연분도처럼 이렇게 수온이랑 연분 자료를 보면은 이 지중해 유출수가 굉장히 그 수온도 좀 낮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대서양의 아래쪽으로 깔려 들어오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있다. 이 그림이다. 이 그림. 요 그림. 네, 지중해 해수 지브롤터 그 해협을 타고 넘어오면 대서양으로 이렇게 유출해서 넘어오면 좀 아래에 깔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여기서 실제적인 좀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 얘를 대충 찍어볼까요? 표충수는 10이니까 어디? 여기 10. 그죠? 그리고 36이죠. 10, 36이니까 쫙, 쫙. 그래서 쫙 하면은 대충 요쯤에 찍혀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샥 해보면은 최소한 뭐보다는 크죠? 중층수보다는 크죠? 얘도 꽤나 밀도 큰 나름 심층수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인데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 타고 밀려 나오는 유출수의 밀도가 걔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강위에 일어나는 해역의 표층 연분은 중층수가 낮나요? 연분을 봤을 때 중층수가 낮죠. 읽어주시면 되고, 해수의 평균 밀도는 지중해 유출수가 방금 찍어봐서 알겠지만은 중층수의 밀도는 요거, 유출수의 밀도는 이거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중해 유출수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 땡. 답 벌써 나왔는데 1번이겠네. 같은 질량의 얘네들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질량 얘네들 섞으면 어디로 가죠? 성분이? 그치, 수온에서 평균값 가운데로. 그죠? 수온에서 평균치. 그리고 또 염분에서도 가운데 값으로 가니까 한 이쯤에 찍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두 스퀘어의
가운데쯤에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밀도가 어때요? 얘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작다. 13번부터 가겠습니다. 13번. 13번이 약간은 이렇게 좀 막히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가볼게요.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인데요.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현재인지 미래인지 순서 없이 나타내도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20률 정도 외우고 있어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게 원일점에서 지금 북반구가 뭐죠? 들이밀었으니까 원일점에서 여름.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현재라는 거 찾아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공정궤도 20률은 뭐가 더 큰가요? 20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치, 더 찌그러진 놈.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가 더 심해지면 20률이 큰 거죠. 어디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20률은 가에서 더 20률이 큰 겁니다. E가 큰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나에서 크다 땡.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다 지워주시면 되고. 자, 40도엔 북반구 중위도 여름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나에서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얘는 그치 경사가 일단 20률이 컸다가 여기로 가면서 미래로 가면서 20률이 작아지죠. 그죠? 20률이 작아지고 경사각은 어떻게 됐어요? 각은 23.5에서 24.5로 각은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친구는 먼 여름이잖아요. 원일점에서 먼 여름에 각도도 덜 들이밀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근일점으로 오면서 가까운 여름에 각도도 더 들이밀었죠. 24.5로.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나에서 많은 게 맞죠. 디귿을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텐데 가에서 나로 변할 때 겨울철 평균 기온 변화량이 남반구 중위도가 더 크냐 물어보고 있어요. 천천히 해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40도 천천히 해볼게요. 40도 N과 40도 S를 지금 비교해줘야 되는데 북위 40도에서 겨울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뒤쪽으로 뺐으니까. 그래서 지금 1.02AU 떨어진 원일점에서 지금 겨울이란 말이에요. 원겨였어, 원겨. 근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죠. 근겨. 그러니까 겨울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20률 때문에는? 경사 방향 때문에는 20률이 말이 꼬여. 온도가 커져야 되죠. 따뜻해지죠. 가까운 근일점이 되니까. 이 영향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가까운 방향 먼저 하고 가자. 헷갈리니까. 근데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는 뭐야?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본 거 남반구 아니에요? 남반구 본 거죠? 네, 미안합니다. 남반구는 원일점 겨울이었는데 근일점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먼 겨울에서 가까운 겨울이 됐으니까. 그지? 근데 각을 보면 어때요? 각만 보면 23.5에서 24.5로 뒤로 더 뺐죠. 그러니까 온도가 각을 보면은 온도가 줄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센지 모르지만 얘네 둘이 더하면 약간 상쇄되잖아요. 그죠? 근데 북반구 볼까요? 이번에 북반구 겨울.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겨울이죠. 근일점에서 이렇게 뒤로 빼면서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일점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근겨.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면서 궤도상 이쪽에 오면서 원겨가 되죠. 원겨. 그러니까 원일점 겨울이 되니까 방향 때문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근데 또 각만 놓고 봐도 각이 23.5도에서 24.5도로 더 뒤쪽으로 빼버리니까 각도를 더 빼버리니까 각만 놓고 봐도 더 줄죠. 지금 북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줄기 때문에 기온의 감소가 크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남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라갔냐 내려갔냐는 대답하기는 어렵죠. 대답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온의 변화량 측면만 봤을 때는 그 두 효과가 중첩된 북반구 중위도의 효과가 크다는 거 인정? 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약간 조금은 짜증나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40도 S에서 크지 않아요. 여기 상쇄돼서 땡. 답은 2번. 자, 그래서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이것도 약간 특이하죠. 쌍성이 등장했습니다. 쌍성은 잘 등장 안 하는 편인데 쌍성이 등장을 했는데 둘의 지금 겉보기 등급과 표면 온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랑크 곡선인데 람다 맥스는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짧죠? X가 지금 람다 맥스가 짧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면 온도는 X가 Y보다 크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자료에서 주고 있죠.
누가 더 커요? 기억이 크죠? 기억이 OT라고 하면 얘가 T죠. 그래서 얘가 OT 정도, 얘가 T에 해당하는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재밌는 게 갑자기 광도를 물어봐요. 광도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겉보기 등급. 그럼 어떻게 풀지? 그치, 쌍성. 쌍성은 사실은 공통질량 중심 갖고서 지들끼리 돌잖아요. 그럼 걔네들까지의 거리는 거의 같다라고 보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겉보기 등급 차가 2등급 차 나죠.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도 적용될 거다? 절대 등급도 2등급 차 날 거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다 그냥 메모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적 있는데 별들의 집단인데 걔네들까지 거리는 같다라고 퉁쳐도 되는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 성단! 그렇죠. 성단. 성단은 별들의 집단이 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별들끼리 다 질량이 같을까? 누구는 질량이 크고 누구는 질량이 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단은 질량이 다양한 별들이 동시에 태어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측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질량이 큰 애는 무슨 단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진화의 후기 단계, 막 거성 이미 가 있을 수 있겠죠. 질량이 작은 놈은 아직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오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의 나이는 다 어떻다? 같다. 거리도 어떻다? 같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성단 개념을 한번 복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한 등급 차는 몇 등급 차? 몇 배 차? 2.5배. 그럼 2등급 차는 2.5의 제곱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기억 짱짱짱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기억의 파장에 따른 복사의 색이 아까 뭐였죠? 기억은 X에 해당하는 거 맞았죠. 그래서 답은 벌써 나왔네, 4번. 그래도 디귿 보시면 반지름은 니은이 50배보다 크냐라고 하는데 이거 항상 쓰는 글씨 쓰시면 되죠. 왜 이렇게 깜빡거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밝기차는 니은이 몇 배 밝다 그랬죠? 2등급 차라고 했으니까 2.5의 제곱배 밝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반지름 제곱이고 표면 온도는 얘가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R 제곱은 우리 그냥 계산 쉽게 하자. 제곱 날려주자. 그럼 여기 2만 남죠. 그럼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5분의 1의 제곱이 분모로 가고 여기 있는 좌변에 2.5가 분자로 가니까 천천히 해주시면은 2.5 곱하기 25가 되죠? 그렇죠?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죠? 62.5 아닙니까? 이건 그냥 수학이니까 산수죠. 수학도 아니고. 그래서 62.5가 나와서 크다가 맞습니다. 50배보단 크죠. 그래서 천천히 계산하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겁나 귀찮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찍어보세요. HR도에 제가 또 찍진 않겠습니다. 열심히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답제도 찍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찍어보세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주기율성이 3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기율성 3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그 기억 리을 디귿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찍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열심히 하나하나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말하면 틀리면 돼야 한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맞춰야 되는 거지. 시간이 줄줄 끌리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광도 계급은 5냐? 즉 무슨 뜻이죠? 주계열성이냐? 기억은 여기에 해당하는 애라서 주계열성 맞고요. 평균 밀도는 니은이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니은은 뭐죠? 백색 외성이겠죠. 밀도가 뭐에 비해서? 디귿. 주계열성에 비해서 백색 외성 밀도는 크죠. 그러니까 맞고요. H월도 가장 오른쪽 상단은 미음이죠. 그려보시면 됩니다. 미음. 그래서 답은 3번. 얘는 그려보시면 비읍. 한국말을 못 비읍. 미안해요. 비읍입니다. 됐고 16번. 자, 보시면은 어느 별 진화하는 동안에 이건데요. 하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다른 별 비교하는 거야? 아니. 하나의 별을 지금 보는 건데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 잠깐만. 중심부터 한 0.25R까지. 이건 지금 중심에서 지금 핵융합하고 있는 게 무슨 단계야? 그치, 이거 주계열 단계죠. 주계열성. 그리고 뭐라고? 가장 바깥쪽에 복사층이 존재. 핵복대인가요? 아니, 대복인 거죠. 대복이어야지 바깥쪽에 복사층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소한 질량이 EM선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질량이 좀 큰 주계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깥쪽으로 빠졌죠. 그죠? 이거로 볼 순 없지. 중심부에서 헬륨 핵수축이 일어난대. 그 말은 뭐예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요?
헬륨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수소 다 쓰고 헬륨만 남았어. 그럼 뭐해 이제? 뭐만 작용해? 어떤 힘만? 중력만 적용하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요? 중심 헬륨핵 수축. 그러면 주변에 뭐가 일어나요? 뜨거우니까 수소 겉껍질 그 껍질 연소 이러가 일어나죠. 그 상태에 있는 게 지금 가인 거죠. 주계열성 이후 단계인 거. 주계열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수소 껍질 연소하는 부분의 그 반지름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주계열에서 주계열 직후로 가면서 애가 어떻게 될까요? 거성화되니까 반지름은 누가 더 클까? 알가가 크겠죠. 알가. 그렇죠? 그래서 별의 중심부 온도는 어디가 높을까? 더 이후 단계에 있는 녀석이 다음 단계 수소핵융합 반응을 준비할 수 있으니 가일 때 높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같이 적어놔. 별의 표면 온도라고 물어봤으면 누가 높을까? 그치, 이거는 가보다 나일 때 큽니다. 그죠? 중심부 온도는 가가 더 큽니다. 거성화가 될 때는 우리가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일 때 별의 중심부에서 대류핵 존재한가요? 그죠? 대복이니까 맞고요. 디귿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단위 시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생성량 이건 뭐예요? 이게 그치 단위로 표현하면은 에너지는 줄이고 단위는 세크니까 줄 퍼 세크를 단위로 쓰는 광도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곤란스럽게 하는 건데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계열성에서 에너지원은 뭐가 있어요? 중심부 수소 핵융합 반응. 걔가 결국엔 거의 다 광도로 나오겠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계열 직후 단계니까 핵융합 반응이 어디서만 일어날까 지금? 수소 껍질밖에 없어요. 중심 핵의 수소 핵융합, 다른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일어나? 못 일어나? 아직 거기로 가는 중이잖아. 아직 중심에 불이 안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에너지는 다 그 수소 껍질, 즉 수소 연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써있지만은 광도 비교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주계열성은 애초에 불을 내는 게 중심핵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결국에는 광도랑 치환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 뭔가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헬륨 핵융합이나 탄소 핵융합이나 이런 것, 탄소 핵융합? 그런 게 일어나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냐, 광도에서. 그치. 거성, 초고성은 실제로 그런 것도 광도에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수소를 중심에 다 써서 중심에 헬륨 핵만 남았고 걔가 이제 수축하고 있으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라고는 중심 핵에서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주변을 데펴서 수소 껍질을 태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만 결국에는 광도로서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광도 비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가가 더 크다. 됐죠? 그래서 디귿이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애매하진 않고요. 자, 17번. 17번. 딱 봤을 때 여러분 바로바로 아셔야 되지만은 중심별 이렇게 나락갈 때 여기가 뭐예요? 식현상.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4T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밝기 감소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단 조건이 뭐 있죠? 다 가릴 때. 근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말 없으면 다 가릴 때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행성의 공전주기 4T 맞고요. 이게 좀 재밌죠, 니은이. 행성이야. 행성이 공전하는 속도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쵸? 공통질량 중심으로 애들이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별이 도는 속도가 얼마예요? 최대 속도가? 60. 그게 결국에는 바로 그 공전 속도의 치환이 되죠. 6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치.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지. 그래서 저게 500이라는 거는 뭘 주는 거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500 떨어져 있어요. 시속. 돌림임처럼. 그래서 여기가 1대 500이기 때문에 아니지. 질량이 500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 떨어질 때 얘는 500이나 가져야지 이제 시소의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60에 뭘 곱해주면 저게 나올까? 500을 곱해주면 나온다. 단위는 당연히 km/s.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3만 km/s라서 30만인가? 65, 30, 그쵸 30만이죠. 아닌가? 3만인가?
3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미터 퍼 세크네요. 단위가 미안. 여기서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니까 공전 속도는 30km per sec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디귿도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평균 밀도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는 우리가 별을 구체라고 가정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지? 근데 우리 헷갈리니까 그냥 r 세제곱분의 m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중심별은 질량이 몇 배? 500배 넣어주시면 되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이 양이 지금 어떻게 되죠? 1000분의 10 줄었지? 그러니까 100분의 1 줄었죠? 그러면은 행성이 1일 때 중심별은 10이어야 제곱했을 때 100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0. 10의 세제곱분의 500이 되니까 1000분의 500이라 0.5죠. 중심별의 밀도가 0.5배라는 거. 됐지? 2배가 아니고 0.5배. 18번은 쉽죠. 색지수 문제. 그래서 색지수 분포인데요. 자, 색지수가 커지네.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색지수가 커지면은 어떤 표면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 그러니까 이쪽은 감소, 아래쪽이 증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랑 합치합니까? 그러죠. IRR, 일레귤러, 불규칙 쪽이 좀 표면도가 높고 그 다음에 타원온화 쪽으로 가면 표면도가 낮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뭐야? 타원이죠. 타원. 그리고 얘는 니은은 불규칙 IRR. 그죠? irregular. 그 다음에 C 디귿은 spiral. 막 나선 은하겠죠. 막대는 안 보이네요, 딱히. 그죠? 제 눈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선 은하는 중심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 있을수록 SA일까요? SC일까요? C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A는 알파벳이 제일 많이 말렸죠. B는 좀 풀렸고 C는 많이 풀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나선팔이 풀릴수록 C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기억선지 볼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풀리는데 확실히 이쪽 풀린 쪽으로 가니까 색지수가 작아지면서 즉 표면도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붉은색 별의 비율은 증가해줘야 되죠. 붉은 별은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색지수는 디귿이 작냐, 기억이 작냐. 그러니까 읽어주면 되죠. 타원이니까 기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디귿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 더 크죠? 기억이 크죠. 그래서 땡. 뭐야? 이 기억 왜 틀렸어? 나 기억 맞는 선지 아니? 붉은색 별의 비율이 미안 반대로 읽었네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가 온도가 높은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붉은 별의 비율은 감소가 맞죠. 미안. 감소. 니은은 했고 그 다음에 성간물질 차지하는 비율은 어디가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크죠. 젊은 놈. 그래서 1번. 됐죠? 자, 19번. 19번도 여러분이 과연 제대로 풀었나 봅시다. 자, 스펙트럼에 나타난 적색 편의는 K사랑 A 중에 뭐가 클까요? K사, 멀리 있는 놈이 적색 편의 값이 커지죠. 자, A의 중력 렌즈 양성에 의해서 여러 개의 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말씀드렸죠. 얘가 원래 나가는 놈을 끌어당겨가지고 보여주게 하죠. 디귿! K사에 포함된 아무 커지나요? 어디? 전체 A에 포함된 이거 저도 답지 보고서 그렇네 했는데 암흑물질뿐만 아니라 보통물질도 보통물질 A에 포함된 암물과 보물의 양이 다 많아지면 세타가 커집니다. 네. 왜냐하면 보물도 중력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선지 수정해서 암물뿐만 아니라 보물도 A에 있는 암물과 보물이 커져야, 그래야 여기에 있는 힘이 세져야 애들을 막 잡아 끌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쵸. 근데 K사에 포함된 게 아니지. 여기에 있어야지. A에 있어줘야 나가는 놈을 더 많이 끌어오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선지에 당하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수능날 지구과학 문제 19번이면 여러분이 풀게 될 모든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뒤에서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은 이미 털릴 대로 털렸어요. 저런 글자 하나하나가 안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할 때는 틀려도 되고. 20번! 자, 20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거 아직도 안 풀리면은 매우 내가 속상하다. 왜냐? 제가 다 준비를 해왔지. 자, 이거 영상 나중에 멈춰놓고 푸시면 됩니다. 이 작년 수특, 2024년 수특 10강 3점의 11번 문제. 여기서 다 해설 영상 있으니까 이거 풀어보시고. 그 똑같은 수특의 10강 3점의 16번 문제. 작년 수특. 그리고 클래식인 이유. 23년 상년도 9월 20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 얘가 그대로 다 멈춰놓고 푸셔야 돼. 정답도 체크해놨죠. 이게 그대로 올해 수특 여러분이 풀었던 10강 3점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그 올해 수특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제가 있는데 똑같죠? 그리고 다 해설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자, 작년 수특 두 문제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수특과 얘가 오마주한 저 기출문제 멈춰놓고 푸시고. 됐죠? 이건 이제 복습할 때 푸시면 되고요. 이거가 다 돼 있으면은 20번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갈게요. 빅뱅 우주론에 근거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인데요. 77억 년, 요때 기억에서 빛이 빵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빵 출발을 하는데 걔가 시간이 뚜루룩 얼마나 흘렸죠? 얼마나 흘렀어요? 61억 년 흘렀죠. 61억 년 흘러서 드디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다 합니다. 그때 이 빛의 적색편이 Z는 1.0이다. 자, Z는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로 구하죠. 델타 람다는 뭡니까?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1.0. 그러면은 람다는 뭐예요? 람다가 2람다 제로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 식이 맞아 들어가죠. 2람다 제로여야 2람다 제로 빼기 람다 제로 해서 람다 제로분의 람다 제로가 되니까 1.0. 그러니까 이때 람다 제로는 무슨 뜻이에요? 이래놓고 람다 제로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기준 파장, 처음에 방출된 그 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언제 방출했다고? 77억일 때. 근데 이때 람다 제로였다는 거잖아요. 람다 제로. 저 빛이. 기억에서 출발한 빛이. 그죠? 근데 걔가 지금 도착했을 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2람다 제로가 됐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있는 네 문제 풀고 오시면 됩니다. 왜 파장이 2배가 됐을까? 우주가 2배 팽창했으니까. 이 사이에 우주가 이제 버닝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우주가 곱하기 2배 됐습니다. 천천히 써드릴게요. 우주가 2배로 팽창한 거죠. 저 사이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적색 편의가 이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수식을 계산해 주시면은 기준 파장보다 얘가 2배로 뻥튀기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2배로 뻥튀기 됐다는 걸 통해서 공간이 2배로 열렸으니까 그 우주 배경 복사든 뭐 얘가 방출한 파장이든 이게 쭉 늘어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네 문제 영상까지 보고 복습하시면은 다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빛이 이동한 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에잇! 아직도 모르면은 너무 화가 나, 나는.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빛의 속도 뭐야? 광속 C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얼마 지났어? 61억.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61억 광년. 뭘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죠? 근데 기억과 니은 사이 거리는? 그럼 61억 광년이겠다. 그죠? 보다 크다. 그죠? 제발 아직도 모르면 안 된다. 왜 커? 그치, 61억 광년 더하기 61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한 했으니까. 그죠? 됐지?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거속시 활용하시면은 빛이 이동한 거리는 광속은 일정하니까 61억 곱하기 광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둘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해서 이동한 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주가 열린 것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서 니은 사이 거리는 61억 광년보다 크다. 됐죠? 그럼 끝났지 뭐. 최초의 별은 우주 나이 38만 년 이전에 형성됐나요? 아니죠. 38만 년에 뭐가 일어나는데? 중성 원자가 그때 만들어져. 걔네가 이제 뭉쳐서 뭐 이제 별이 되는 건데 걔네가 아직 택도 멀었죠. 자, 이거 기억 선지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올해 수특 자료인데요. 올해 수특에 여기 있죠. 올해 수특
10강 3점 13번 문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주요 사건이 있는데 초기의 별과 은하 생성 시기가 대충 한 2억에서 5억 년으로 주어지고 있어서 대충 이 정도 감은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77억 년일 때 우주 상대적 크기는 현재의 0.5배냐. 그쵸? 지금 우주가 2배로 커졌죠. 그러니까 77억 년은 현재에 비해서 0.5배죠. 그리고 마지막, 현재 기억에서 출발한 빛은 다시 61억 년 후에 저기로 토스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거리만큼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이 달려야 돼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더 하시고.